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기분 좋네요. 이 음악으로 시작하니까. 자, 2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연내 답방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자, 어떻게 전망하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한홍구 교수와 함께하는 역사 카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 연결해 볼게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올 것인지, 오면 어딜 갈 것인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자, 연결돼 있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평양에 계신 건 아니죠? 간 적 없어요. 몸살 나서 누워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 오보가 나가지고요. 기자들이 게을러요. 제가 게으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이상해요. 그 언론사는 좀. 그래요? 아니, 사과 전화 한 통은 할 만도 한데. 그러게. 그 전에도 또 뭐 사실은 기사 쓰려면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죠. 데스크가 잘못한 거고. 네. 멀쩡히 서울에 계신 분을 평양에 있다고. 자,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쭉 보셨잖아요. 네. 예전부터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이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밑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장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정상회담? 네, 그 회담을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고, 네. 톱다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은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네.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계속 실무자들이 밀고 당기기만 하느라고 접점을 못 만들면서 뉴욕 그 장관 그 회담이 2번이나 불발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뭐 여기 대장들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톱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일을 빨리 하는 방법이겠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문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줬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문 대통령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나 다 들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도 훨씬 좀 상세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언론에 공개할 수 없고 직접 해줘야만 되는 얘기들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궁금해서도 와야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9월 19일 날 그 평양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 올라갔을 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또 자기 동네에서 얘기를 한 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명분 면에서도 와야 되고 또 실리 면에서도 와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한 메시지를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 다 공개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 공개된 메시지만 읽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에 대해서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비핵화의 진도가 나가도록 해야만 다음번 재선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서 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 있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죠. 아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서울에 와서 얻을 게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못 올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뭐 해석도 있던데 장관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만 그 확보해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비핵화를 해주고 북미 수교를 끌어내야만 북한 경제를 좀 더 그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 경제의 일종의 도약을 위해서는 북미 수교 내지는 북미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것을 지금 비핵화를 해주고 그걸 받아내겠다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원칙적인 합의 내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진도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실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결판을 내려면 그러려면은 서울에 와가지고 문 대통령 설명을 좀 듣고 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1월 달에든지 2월 달이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 협상은 그때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럼 물론 자꾸 그 우리 쪽에서 뭘 줘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에 악마화되어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 네. 그거는 소위 그 악마의 그 딱지를 베끼는 일이었었어요. 네. 벗는 일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준 게 어딘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자주 만나가지고 손을 걸 것이 없습니다. 네. 꼭 이쪽에서 뭐 챙겨가려고만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하겠는가. 네. 다만 지난번에 그 냉면 발언은 있지 않았어요. 그 저기 대기업들한테 예. 냉면이 목에 넘어가냐고. 네. 예. 근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구만.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성심의 발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면은 그런 데 대해서 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뭐 보장이라든지 약속 같은 걸 좀 받아내고 싶어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사전 보장 안 되면은 안 오겠다고 하면은 네. 북미 정상회담 못 하는 겁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못 하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이거 스톱돼야 돼요. 2020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북미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성사시켜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대로 서울에 와서 문 대통령 설명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서울 답방이라는 게. 그만해도 큰 겁니다. 네. 자꾸 뭘 더 받아가려고 하면 욕심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북미 정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있겠지만은 그 북한의 위원장이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오는 게 처음 아닙니까, 그죠? 역사적으로 이 의미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은 우리 국내 정치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다녀가면은 서울에 오면은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서울에 그 나와서 어디 적절한 데서 연설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한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교황이 이제 내년에 북한을 방문하시기로 뭐 방침은 정해놨다고 이제 그러는데 교황의 평양 방문 못지않게 북한의 평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렇게 좋은 기회를 그 뭐 이거저거 따지고 많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자면 안 가겠어 하는 식으로 떼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제 보도 보니까요. 그 북한이 18일, 그러니까 12월 18일에서 20일 3일을 일정을 좀 비워놨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오는 게 그쯤이 아닐까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님은 일정을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아니 그거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게 그 정보의 소스가 정부 당국이라고 그랬어요. 뭐 정보 당국일 겁니다. 정보 당국, 정부보다도 정부 내 정보 당국자들이 물밑 지금 접촉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쯤 되면은
그러면 17일 날은 그 아버지 그 기일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2, 3일 정도 다녀갈 수 있으리라고 아마 귀띔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년도 신년사를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 다녀간 뒤에 내년 신년사를 어떻게 할 예, 것인가를 뭐 총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총화라는 게 이제 뭐 토론하고 예. 결론 내고 하는 것이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사 구성을 위한 신년사 내용 구성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도 서울 다녀가야죠. 그거 없이 신년사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2019년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도 왔다 가야 됩니다. 예. 그 서울에 오면요, 뭐 한라산 갈지 말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남북 정상이 같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라산은 그때 일기가 결정할 겁니다. 그렇겠죠. 뭐 예. 눈이 많이 오거나 뭐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은 그건 헬기가 못 드는 거니까 헬기 아니면 높은 데까지 못 가잖아요. 예. 걸어서 못 가고. 근데 지금 뭐 가봤으면 좋겠다보다는 하는 데보다는 그쪽에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삼성 아닙니까? 네. 북한도 IT에 관심이 많아요. 아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예요. 개성공단도 그래서 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고, 이번에 만약 서울에 온다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거기를 다녀오지 않겠는가, 다녀가지 않겠는가. 예. 기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IT 기업. 예.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 때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갔을 때도 그 중관촌이라는 베이징의 중관촌. 네. 중관촌이 그게 IT의 현장이죠. 예.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에 와서 삼성 여기 좀 기흥입니까? 화성입니까? 기흥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그래요. 영원 거기를 좀 들려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요.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나 뭐 해소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인도적인 지원도 있고 뭐 종전선언 같은 것도 있고 이런다.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수위를 낮아졌다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위를 좀 낮추라는 메시지죠. 아하,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때만 쓰지 말고 일단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 관련된 진전이 일어나면은 미국에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텐데 처음부터 그 대뜸 큰 것부터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스포츠 교류라든지 뭐 문화 교류 이런 것부터 해나가자. 유엔 제재를 완전히 해제시킬 수는 없지만은 사안별로 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로 미국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고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서 풀고 나가자는 얘기죠. 지금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 이것도 처음에 미국이 못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엔 제재 기관이라고.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지난번 조명균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던 그건 이례적인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무장관 만날 일은 없어요. 외교부 장관이 만날 일이지. 파트너가 아니죠. 카운터 파트너가.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뒤에 이게 풀렸거든요. 예. 별도도로 현지 조사가 예,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에베레스트 등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정상까지 가더라 하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음. 문 대통령은 나가리라고 봅니다. 야, 제재 완화처럼 큰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 이런 뜻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저기 평양 가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예.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